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이제 날씨가 벌써 거의 겨울이 된 것 같아요. 너무 추워졌는데 이럴 때일수록 감기 몸살 특히 조심하시고 이번에는 또 독감 굉장히 유행한다고 하니까 건강 잘 챙기시면서 투자 꾸준하게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을 촬영하는 시점으로 XRP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길게 가져가면서 꾸준하게 DCA로 모아가자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부분 너무 크게 흔들리지 말고 가격보다는 가치에 집중하는 구독자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의 한 구독자님이 명언을 보내주셨어요. 목표를 보는 자는 장애물을 겁내지 않는다. 우리는 2025년까지 XRP를 가져가면서 금융의 망이 바뀌는 블록체인의 심장에 리플 네트워크가 들어가는 그때까지 우리가 타임 레버리지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이고 제 채널의 취지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간중간에 아마 장애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제 곧 스웰의 행사도 열릴 것인데 항상 지금까지 스웰 끝나자마자 리또성을 또 자아내는 그런 가격 흐름이 나온 그런 부분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 장애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길게 가치를 보고 가져갈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기 때문에 장애물을 겁내지 말고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그 목표까지 2025년 약 2년 정도 남았죠.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셋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XRP 가격이 조금 내려오면서 원래는 BNB를 좀 따라잡았다가 지금은 다시 추격을 당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시가총액을 보아하니 거의 비슷비슷해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상황인데 XRP의 가격에 조금만 올라주면 다시 BNB의 자리 4위까지 올라가면서 가치 반영이 완전히 된다면 USDT를 넘어서 이더리움까지 과거에 XRP가 시총 2위까지 갔었잖아요. 그런 부분 탈환할 수 있다고 저는 반드시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DCA로 수량에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게 되면 영란은행이 나오고 있어요. 뱅크 오브 잉글랜드죠. 영란은행과 영국의 금융감독청 나오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도입 방안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영란은행, 특히 영국이 디지털 허브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란은행 역시나 리플과 굉장히 친화적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근차근 좀 볼까요? 일단 영란은행 같은 경우는 올해 4월 달에 BIS죠. 국제결제은행과 영국의 중앙은행 영란은행이죠. 둘이 함께 블록체인 기반의 실시간 총액결제 시제품, 즉 다시 말해 파일럿 프로젝트를 완료했다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란은행과 국제결제은행이 블록체인 기반을 통해 국경 간 결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프로젝트 메리디안이라는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금융의 판에 블록체인이 들어가는지 연구한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메리디안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BIS 국제결제은행 이노베이션 허브와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영란은행이 함께 프로젝트 메리디안을 했었다. 올해 4월 달에 진행을 했었고 Simplify Transaction Through Innovation이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혁신, 즉 블록체인 혁신을 넣으면서 조금 더 트랜잭션, 국경 간 결제에 있어서 실시간 총액 결제, RTGS에 있어서 조금 더 심플하게, 간결하게, 빠르게,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연구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한 문장으로 좀 표현해 보자면 프로젝트 메리디안은 DLT, 여기서 DLT는 당연히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리플사가 제공하고 있는 기술력이고요. 실시간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신기술을 통해서 기존 금융시장 인프라의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실험이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국경 간 결제에 있어서 디스트리뷰트 레저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리플사의 ODL 솔루션이 심장에 박히면서 굉장히 빠르고 수수료가 저렴한 혁신적인 국경 간 결제 솔루션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영란은행과 리플은 굉장히 친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란은행의 공식 홈페이지에 과거부터 2017년서부터 리플에 대한 개념을 증명하면서 리플에 대한 커넥과 인터레저 프로토콜 ILP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더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중국, 일본, 남미, 중동, 지금 전 세계의 금권 세력들과 함께 나아가고 있으면서 ISO 2002 마이그레이션이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영란은행도 마찬가지로 거액결제 시스템 챕스에 ISO 2002 메시징 표준이 들어가면서 블록체인이 도입된 하나의 금융의 망을 깔기 시작을 했고 이 모든 것은 미래에 XRP 레저 생태계 안으로 들어와지면서 그 심장에는 리플의 페이먼트가 깔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 직접적으로 소각이 되면서 가치 반영이 되는 날 우리는 반드시 2025년까지는 XRP를 꾸준하게 홀딩하면서 수량에 집중하자라는 게 역시나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미래에는 인터레저 프로토콜로서 모든 것이 연결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쳄스를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 가지 영국의 지급결제 시스템 구조가 있어요. 큰 그림에서 보면은 RTGS, Real Time Gross Settlement라고 해가지고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인데 거기에는 거액결제 시스템과 이 소액결제 시스템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언급드렸던 쳄스, 이 거액결제 시스템에 지금 ISO 2002 마이그레이션이 시작이 되면서 점점 금융의 망에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오는 모습이 연일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표에 FPS라든지 BACS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FPS는 여기 Faster Payment Service, 하나의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이런 폰 뱅킹을 통해서 처리하는 하나의 소액 결제 시스템, BACS 마찬가지로 어떤 급여라든지 연금, 그런 공공 요금을 내는 하나의 소액 결제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소액 결제 시스템보다는 거액 결제, 이 쳄스로 먼저 ISO 2002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영란은행 공식 홈페이지고요. ISO 2002 하나의 리플 네트워크가 중심으로 들어간 메시징 표준으로 지금 성공적으로 마이그레이션 2주가 시작했다라고 나오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스위프트가 국경 간 결제에 대한 기존 메시징 타입, 메시지 표준을 모두 까는 시점인 2025년 11월까지 ISO 2002를 구현했거나 구현하려고 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 중심에는 리플 네트워크가 심장으로 박혀 있고 영란은행 마찬가지로 RMG 그룹으로서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죠. 우리는 이런 부분을 집중하면서 반드시 2025년까지는 가져가 주셔야 된다. ISO 2002의 굉장히 의사결정 기구로 있는 레지스트레이션 매니지먼트 그룹에 리플 네트워크가 심장으로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나오고 있고 플러스 알파로 방금 보신 것처럼 영란은행의 공식 홈페이지에 리플의 개념을 증명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올해 4월에는 메리디안 프로젝트를 통해서 BIS와 함께 리플사의 디스트리뷰트 레저 테크놀로지의 그런 효용성을 확인했다라는 부분 인지해 주시면 됩니다. 영란은행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터 레저 프로토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리플이 구현한 하나의 연결다리라고 봐주시면 돼요. 인터 레저 프로토콜은 ILP라고도 쓰고요. 2015년 10월 달에 리플랩스에서 처음 소개한 개념으로서 원장들, 서로 다른 원장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하나의 연결고리로서 미래 금융의 판에 ISO 2002 메시징 표준이 모두 깔리게 되면은 이 인터레저 프로토콜로서 모두 연결될 수 있다. 상호 운용성을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리플랩스에서 이 개념을 도입했다는 부분 우리는 인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올 수 있는 거겠죠. 리플, 은행과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인터레저 프로토콜을 출시했다라는 기사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인터레저 프로토콜의 하나의 재단까지 있습니다. 이 기반으로 오픈소스 통화 네트워크의 채택을 옹호하고 역사적으로 소외된 그룹과 직접 협력하면서 디지털 금융 서비스, 이 디지털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게 중요하겠죠. 미래 금융의 판이 디지털 시대로 갔을 때 블록체인이 기반으로 깔리게 되는데 접근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인터레저 프로토콜이다. 바로 이 인터레저 재단 역시 리플사가 만든 하나의 재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잘루프에서도 역시나 어떤 회원이랑 같이 가는지 보아하니 인터레저 프로토콜이 들어가 있다. 여기에는 싱가포르의 통화청이라든지 리플의 초기 투자자 구글이라든지 빌 게이츠와 멜린다 게이츠가 이끌고 있는 빌 앤 멜린다 게이츠도 있겠죠. 당연히 리플사가 심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우리가 캐치하면서 반드시 스위프트 2.0이 구현되는 2025년 11월까지는 꼭 가져가자라는 게 저의 채널의 핵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의 혁신 관계도를 봤을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리플과 모잘루프 재단 함께 가는 부분과 여기도 나와 있죠. 빌 게이츠와 멜린다 게이츠뿐만 아니라 록펠러 재단까지 연루가 되어 있다는 부분에 미래의 설계는 이미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기사 보게 되면 FTX 채권자 나오면서 7억 4,400만 달러 상당의 신탁 매강을 승인 요청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이 네 가지 코인에 대해서 매각을 승인해달라. 이제 이 FTX 파산 사건에 대한 이 채권자들에게 달러로 분배해주기 위해서 이런 신탁 자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것이죠.
우린 이런 부분의 일환으로 FTX 파산 사태 굉장히 큰 이슈로 몰아왔었고 사실 대중들이 FTX 파산 사태라든지 루나 테라 사태 등등으로 해서 코인 시장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셉니다. 여러분도 잘 느끼고 계시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도 FTX 파산 사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을 한번 깊숙이 파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 채권자라는 뜻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돈을 빌려준 사람의 뜻이잖아요. 그럼 과연 그 FTX 파산 사태에 있었을 때 FTX에 돈을 빌려줬던 세력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역시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미국의 대형 핀테크 회사들이 주류를 이뤘다. 구글, 페이스북, 메타 뿐만 아니라 트위터, 애플, 넷플릭스, 링크드인,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FTX 채권자로 확인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런 회사들은 다 뒷배로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피델리티 같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이들의 자본이 안 들어간 데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의 일환으로 우리는 FTX 파산 사태 역시 그 거대 기득권 세력들이 대중들이 가치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미국의 대형 거래소 FTX라는 거래소를 파산시키면서 굉장히 많은 희생자를 또 양산했죠.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이 유대자본이 들어간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들이 거래소를 폭파시키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들의 입맛에 맞게 세계를 왔다 갔다 쥐락펴락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당하지 않게 공부를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의 대형 거래소인 FTX가 파산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있는 그대로 그냥 공포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공부를 통해서 세력들의 장난질이었구나. 희생양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그들의 미래의 설계가 그들의 입맛대로 구현되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린 마찬가지로 해외 거래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거래소에서는 웬만하면 자산을 놔두는 것보다는 좀 더 안전한 거래소라든지 개인 지갑을 활용하면서 본인의 자산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눈여겨볼 사항이 있는데 여기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나오는데 마지막 한 가지 이더리움 클래식이 나왔어요.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EDX 마켓 월가가 운영하는 하나의 거래소에서 원래 비트코인 캐시가 있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캐시가 빠졌습니다.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 어떤 코인이 들어올 것이냐고 예상을 해본다면 이더리움 클래식이 들어올 확률도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기에 있는 코인들이 일단은 증권성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고 비트코인이라든지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채굴이 되면서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해서 만든 코인이 또 라이트코인이잖아요. 연장선에서 이더리움 클래식을 하드포크해서 나온 코인이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게 되고 무엇보다도 그레이스케일이 가지고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보더라도 이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 지금 라이트코인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더리움 클래식이 또 월가의 거래소의 인덱스로서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공유드려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과거에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CEO죠. 베리 실버트는 이런 트위터를 또 날렸던 이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리플은 스위프트 2.0으로 묘사를 했고요. 그 밑에 이더리움 클래식 보이실까요? 바로 사물 인터넷의 가스로 쓰일 것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더리움 클래식 또한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할 때 반드시 고려해 볼 만한 하나의 좋은 알트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리플의 수요일 행사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XRP가 과연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보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장애물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천천히 DCA로 대응하면서 수량에 집중하시는 현명한 구독자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은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